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제46차 원내대표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 오늘 한국전쟁 69주년이 되는 회의입니다. 유교 행사가 있고 30분 정도 일정을 빼앗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국을 위해 산하에 가신 후국 영령들을 기리는 묵념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또 기립해 주십시오. 또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한국당은 어제 국회의장이 중재를 거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서명을 하고 국민 앞에 공표까지 마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채 2시간도 되지 않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장장 80일에 걸친 국회 파행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3당 원내대표들이 한 달이 넘게 노심초사하며 극적으로 타결을 지은 합의문이었습니다. 합의문이 발표된 직후 여야 간 정쟁으로 골병이 들고 있는 경제와 민생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챙기라는 주문과 함께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강경파의 목소리가 지배한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는 하나도 얻어내지 못한 합의문이라면서 정상적인 국회와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렸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찬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라는 한국당의 강경파 요구는 애당초 수용되기 힘든 무리한 주장이었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밖에 없었던 원천적인 이유가 한국당의 침대 축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정당들이 한국당이 철회를 요구한다고 하여 그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패스트트랙 지정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을 포함한 각 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최선을 다해 교섭을 해서 상호간에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방법뿐입니다. 지난 한 달간 3당 원내대표단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정신을 반영하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각 당의 안을 종합해서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안을 어렵게 도출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강경파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이처럼 어렵게 이뤄낸 합의를 한순간에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한 달이 넘는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합의 문안이 거부당한 이상 여기서 새롭게 협상할 내용이 저는 없다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라는 주장과 못하겠다는 주장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타협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를 부결시킨 이상 이후 국회 파행의 책임은 온전히 한국당이 져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당에게 남은 선택의 기회는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느냐 아니면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 밖에서 계속 목청만 높이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최대한의 인내를 발휘하여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중재할 내용이 사라진 이상
바른미래당의 중재자 역할도 여기서 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참여 여부와는 상관없이 어제 발표된 합의문의 기초에서 국회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자유한국당의 합의문 수용과 국회 복귀를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현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오늘 회의에서 브리핑했습니다만 청와대 안보실이 북한 목선 사건 은폐 조작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국방부 합동조사가 진행되기도 전부터 청와대는 은폐한 적이 없다고 단정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가 청와대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이미 신뢰성을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파기로 국정조사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바른미래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청와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우선 관련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하고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면 특위 구성 등 본격적인 진상규명 작업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21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총회에서 가상화폐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국제기준의 내용은 거래소에 대한 인허가 또는 신고 등록 의무,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 감독체계 구축, 예방적 감독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작년 4월 가상화폐 블록체인 관련해서 산업진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5개 법안은 전자상 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입니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암호통화 정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혁신 법안과 암호화폐 거래 관련 법안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내 가상화폐에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거래소 시장에 있으며 거래소 관리체계 부재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기반기술을 블록체인 기술로 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기술로 이용될 것을 예상한 만큼 적극적인 진흥을 위해 규제 개혁을 통해 산업을 선점해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 입법 미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른미래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시부터 음주 측정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본법은 음주운전 방지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담긴 법안입니다. 우리는 고 윤창호 씨를 기억합니다. 가족은 물론 친척, 친구 모두가 슬픔을 겪었던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주도적으로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로 규정한 윤창호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작년 대비 27% 줄어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제2 윤창호법은 소주 한 잔, 혈중 알코올 농도 0.03%가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음주운전 제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길 바라며 국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UAE 원전 정비사업 단독 수주 불발은 탈원전에 따른 낮은 협상력 탓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 TPS 컨소시엄 그리고 두산중공업 등 한국 기업들이 UAE 바라카 원전의 핵심적인 정비 서비스를 향후 5년간 제공하게 됐습니다.
송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UAE 바라카 원전 정비 사업 계약과 관련한 기자 브리핑에서 결코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이뤄낸 원전 협력 분야의 큰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성 장관 말대로 이번 정비 계약은 당초 예상과 달리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던 게 사실입니다. UAE 원자력 공사의 자회사로서 한전이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나와 에너지 측에서 당초 우리나라와 단독 수의 계약을 하려던 데서 갑자기 한국과 영국, 미국 등의 3개 회사를 참여시키는 국제 경쟁 입찰로 바꾼 데 이어서 10년 이상 장기 계약에서 5년 단기 계약으로 우리 측의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어간 것입니다. 계약 조건이 점점 불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기업들의 협상력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한국 이외의 다른 업체들과도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와는 수주 경쟁 업체였던 미국의 얼라이드 파워와 추후에 컨설팅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원 공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서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자주 개발률 확대라는 정부의 잘못된 자원 외교 정책에 기인합니다. 무조건 자주 개발률을 높이려고 비싼 돈을 주고라도 외국 유전이나 광고 지분을 산 것입니다. 해외 원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사업 자체가 추진이 어렵고 협상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제 입찰에서 계약 조건이 불리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하고 해외에서는 원전 세일즈를 하겠다는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네,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표한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 결과에서 한수원의 위법사항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자격자가 원자로 조종 감독 면허자의 지시 감독도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사실, 그리고 원자로의 열출력이 5%를 초과하게 되면 즉시 수동정지를 해야 하나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한 상황에서도 즉시 정지하지 않은 것 등 원자력 안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탈원전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원자력 발전과 안전에 대한 방만하고 안일한 정부의 인식이 있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안위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 발전 R&D 예산은 2017년 740억 원에서 2019년 386억 원으로 2년 새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원자력 안전 R&D 예산 역시 2017년 313억 원에서 2019년 308억 원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원자력 발전과 안전기술 개발에 무관심하게 되자 원전 업계 인력은 유출되고 있으며 인력 공급에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탈원전에 매몰되어서 원전을 적폐로까지 치부해버린 정부의 태도가 이번 한빛 1호기 사건의 근본 원인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한빛 1호기 사건을 계기로 맹목적인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안전기술 개발과 이에 더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조직 내의 안전관리 기관 확립을 위한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사고 재지정 평가 관련해서 현장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본회의가 소집되는 상황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은 못했지만 원내 지도부와 같이 논의를 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당대표께서 가셨고요. 오늘 그 관련해서 정우천 의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최고위원님 모시고 어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취지로
전주에서 현장 간담회를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학교의 3대 축인 학교의 학부형, 학교의 학생, 또 학교의 교사, 이 3대 축이 모두 만족도에서 만점을 받은 학교입니다. 내가 그런 학교를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공약에 준해서 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올리고, 또 사회적 전형을 어떤 자율조합을 강제조합으로 바꾸고, 짜맞추시기로 해놓고 김중환 교육감은 자기는 개입하지 않았다. 정말 거기 평가단에게 공정하게 평가했다. 이러한 또한 눈치적 발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생생한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 학교를 왜 대한민국 전라북도교육청이 폐지를 해야만 하느냐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감의 어떤 권력의 권한의 남용, 또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그 자사고 폐지의 독단을 계속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당 차원에서 당 대표가 직접 현장에 목소리를 듣기도 했고, 내일 교육위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점, 형평성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교육부 장관을 통해서 지적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의 부동의 요구서를 위원회 장관한테 보내는 부동의 요구서 오늘 36명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해주셔서 앞으로 100명 이상 동의를 받아서 이 문제야말로 대한민국의 교육의 제도를, 그 교육을 죽이냐 살리냐는 그러한 접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사고의 폐지 전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하는 그 독단적 그 폐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번에 국회 차원에서 문제 얘기를 할 것을 확실하게 가져왔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2년 완전 산업이 붕괴되고 국익 자살을 막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원전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60년 넘게 공들인 제3의 불, 원전 산업의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지 만 2년, 세계 최고급으로 성장한 국내 원전 산업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원자력 전문 기술 인력 유출에 이어서 기술 유출도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탈원전 정책 시행에 따라서 지난해 원자력 관리 공급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전문 인력 144명 중 상당수는 해외 원자력 업체에 재취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술 유출 의심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자력 공기업들이 일제히 적자를 내고 있고 원자력 발전 관련 강소국 기업들마저 우리를 담는 형평 있는 핵심 인력과 고급 기술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고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정부도 막을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세계 원전시장 독보는 천연 우라늄 중수로 내세운 캐나다가 1980년대 세계 시장에서 밀려나면서 농축 우라늄 경수를 앞세운 미국, 프랑스, 일본에서 2000년대 한국, 러시아, 중국으로 판이 새로 짜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17년 여름에 문재인 정부는 돌연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탈원전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한국의 원전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서 인정하였듯이 고도 전문기술과 인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예산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타의 투정을 불허하는 강점을 가지고 국내 전력 수급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이고 해외 수출 산업으로서 국외에 크게 기여하는 효도 원전 산업에서, 그러나 이 정부 들어서 지난 60년 동안 공부가 발전해온 한국의 원전이 신고리처럼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자, 학자, 학생들은 2년여 가까이 강화문과 서울역에 나가서 원자력 바로 알리기 거리 투쟁에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익의 자해도 넘어서 자살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원자력은 인간을 두뇌에서 캐낸 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적은 나라에서는 사람은 머리에서 캐낼 수 있는 동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자들을 모조리 길러내고 원자력을 다시 부활시켜 존재를 회복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원자력 발전 이용 찬성이 무려 70.8%였습니다. 원자력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은 5.8%에 불과했었습니다. 국가적 노력으로 쌓아올렸고 국민의 대사과 찬성하는 원자력 발전 산업을 5년 임기 대통령의 주관적 신념에 의존해 파괴해버려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보완하여 전력 수급에 기여하고 수출 산업으로 국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철회, 원상 회복시키고 원전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전문 기술 인력 구축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개 발언 마무리하고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